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언론을 사칭하는 가짜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0여 명이 가짜뉴스로 검거됐고 수백 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특히 나쁜 점은 그것이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더 큰 불안이 초래된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의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빙자해 코로나19 관련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요약이란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해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 등과 같은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확진자가 특정 업체나 특정 병원 등 어디를 다녀갔다는 식의 가짜뉴스입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이렇게 확인할 새도 확인할 생각도 없이 허위사실을 퍼나르는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고객의 발길이 끊겨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진영 싸움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등장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 봉쇄론이나 마스크 오브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짜뉴스는 다가올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방해할 뿐이어서 백해무익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해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요구됩니다. 언론, 미디어와 학계,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팩트체크 기능도 더 강화돼야 합니다. 규제와 별개로 정보 이용자에게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도 시급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